오늘은 좀 예의 있게 다른 인사의 컨셉을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아시아지리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세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먼저 남부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국가는 인도일 테고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특히 인도 주변에 위치한 또 세계 국가는 인도와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인도와 그 주변 세 개의 국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까지.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했었고 독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에 따라서 분리 독립을 시켰다고 해.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 국가고 이상하게 쓰이냐?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는 국가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슬람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의 경우는 불교를 믿는 국가라고 해. 그래서 대략적으로 배치를 보게 된다면은 가운데 이렇게 인도가 있다면은 이쪽에 여기가 파키스탄, 이쪽은 방글라데시, 여기에 스리랑카가 있다. 여기가 인도.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슬람을 믿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국가인데 사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의 신자가 많은 국가가 다름 아닌 인도라고 해. 그 이유는 인도의 인구가 10억 명을 넘으니까 인도의 인구 중에 10%가 조금 넘거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10억에 10% 해볼래? 1억이 넘지. 그래서 이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 신자도 엄청 많지만 그 작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슬람 교도의 숫자만으로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슬람 교도를 보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도네시아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2등, 3등, 4등이 다 여기 있거든. 방금 인도가 3등이라고 했지. 2등은 다름 아닌 파키스탄이고 4등이 방글라데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슬람교 자체는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도 무언가 서남아시아 쪽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1, 2, 3, 4등 국가는 전부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야. 그 다음에 한번 치울게.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아주 사이가 좋지 못해. 특히 영토 분쟁이 있는 두 국가이기도 해. 그래서 어떤 데가 있냐면은 카슈미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카슈미르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마 알게 되겠지만 카슈미르 같은 경우는 원래 나뉘어질 때 인도와 그리고 파키스탄이 나뉘어질 때 그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 서로 겹쳐져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야. 근데 그 지역에 영주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자기가 힌두교도니까 인도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리고 파키스탄은 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래가지고 이 카슈미르를 두고서 두 나라가 매우 격하게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 그거 말고도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하면은 둘 다 핵 보유국이야. 상당히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지. 둘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인도는 또 파키스탄 말고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기게도 중국과 파키스탄은 우리의 공공의 적은 누구? 인도니까 저 둘은 친한 사이라고 해. 되게 웃기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나의 적은 또
나의 적과 너의 적이 같으면은 우리는 친구.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작용한다는 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종교 문제나 아니면 분쟁 문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번에는 나라들의 어떤 특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쪽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차, 티야 티, 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이제 다르질린이라는 지역과 스리랑카라는 국가가 바로 실론섬에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실론이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실론티라고 해서 매우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차가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 역시 이 지역도 몬순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꽤 되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는 편이고 파키스탄 쪽 가면은 좀 이제 건조해지는 편이어서 이쪽부터는 밀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데칸고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목화 재배가 나타나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데칸고원이라고 적을게. 이제 이거는 조금 과거 그리고 농업의 특산물이라면은 최근에 이제 산업 발전 관련해서는 인도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지.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정보, 첨단 기술이 매우 발달을 해 있고 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는 영어를 쓰니까 미국과의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두 번째로는 인도와 미국의 시차가 거의 12시간 딱 낮밤이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이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인도에 메일을 보내. 그럼 인도인이 일을 해. 퇴근할 때 다시 미국으로 보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차 문제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인도가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싸게 나타나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들로 인도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뭄바이라는 도시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인도 하면 역시 또 영화 산업이지. 영화 산업이라고 해서 보통 인도의 영화는 우리 할리우드에 빗대서 발리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년에 영화가 가장 많이 제작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히 TV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 발리우드 영화들 중에 많이 화제가 되고 유명했던 거 선생님은 새 얼간이 그 영화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보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네 나라 하려면은 정말 이야기할 게 훨씬 많지.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아주 기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낮은 고도 그리고 비가 많이 와. 그러면은 무조건 홍수겠지. 그래서 거의 매년 홍수가 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 테니까 일단은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 이어서 이제 인도 위쪽에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한번 지우고 가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남아시아의 국가 네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국가입니다. 힌두교 국가예요. 보통 인도만 힌두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도와 붙어 있는 영향인지 네팔 또한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는 국가고 네팔함 역시 히말라야 산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등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어떤 도움이 된 그런 분들이 네팔에서는 직업적으로 발달을 해 있어. 그분들은 아무래도 고산지대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고산병 이런 거에도 강하고 체력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등반가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대. 그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셰르파 아니면은 포터라고 불러.
세르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풀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문제집 이름이 세르파이기도 하지.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아마 세르파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포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 이름이 포터잖아. 그래서 믿음직하고 물건을 잘 나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여기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네팔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팔은 이제 카트만두가 네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카트랑 만두 이렇게.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남부아시아의 마지막 국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마지막 국가는 부탄이야. 부탄은 가스 아니고 나라 이름이야. 왜 이러지? 부탄은 그래서 수도는 이제 팀부고, 방금 네팔과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네팔처럼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 그런 좀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반면에 부탄은 또 아주 독실한 불교 국가이기도 해.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부탄 불교 국가, 네팔 힌두 국가. 알겠어.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롬빈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부탄에 있는 게 아니라 네팔에 있어. 여기에 이제 또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여기에 있대. 그래가지고 잘 헷갈리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부탄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이 통치하고 왕이 이제 자리에서 정치를 보는 그런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대. 부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높은 산들이 있고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산에서 역시 유목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때문에 부탄도 네팔과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우리 남부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우리는 나머지 아시아 지역들, 서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